나는 경보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았다. 금속이 뜨겁게 긁힌 뒤에 남기는 비릿한 냄새였다. 도서관의 첨탑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숨을 죽이는 건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들으려 하고 있었다. 항구 쪽 바람결이 반 박자 늦게 흔들렸다. 바람이 늦을 때는 언제나 안쪽에서 무언가가 막고 있을 때다. 나는 기록실로 달려가 포구 17의 상자를 확인했다. 낮에 내가 봉인했던 파형이 사라지고 빗모래 한 줌만 남아있었다. 모래는 우리의 언어로 보자면 기만이었다. 나는 혀끝으로 모래를 살짝 찍어보았다. 짠맛이 아니었다. 모래는 바다에서 오지 않았다. 누군가 창고 안쪽의 모래재에서 서둘러 긁어와 채웠다. 서두른 손은 흔적을 남긴다. 나는 손잡이에 묻은 미세한 냄새를 더듬었다. 부서진 꿀과 오래된 기름 냄새였다. 바깥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열쇠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드나들었다. 도시는 조용했다. 불빛은 평소대로 켜져 있었고 탑들은 평소대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신호 속에 한 줄 섞여 들어온 낮은 음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와 오늘 사이에 끼어든 그림자라고 부른다. 그림자는 시간을 길게 끌어당긴다. 길게 늘어진 시간만이 긴 칼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반납대장을 열어봤다. 반납자는 없었다. 반납 시각은 있었다. 불가능한 시각이었다. 도시의 시계가 한 번도 가리킨 적 없는 분침의 각도였다. 가짜 기록이었거나 가짜 시계였다. 나는 첨탑에 손을 얹어 내부 호흡을 들었다. 첨탑은 나에게 질문을 보냈다. 무엇을 잃었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오늘 새벽부터 변해 있던 공기의 무게를 떠올렸다. 무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공기의 무게가 낮아졌고 낮아진 빈자리에 어떤 파형이 길게 누웠다. 그 파형은 우리 언어의 바깥에서 왔다. 우리가 보관하지 않는 종류의 꿈에서 왔다. 정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벽에 붙어 있지 않았다. 내 발밑을 따라 움직였다. 내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그림자는 늘 왼쪽 발보다 반 박자 느리고 오른쪽 발보다 반 박자 빠르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내 움직임에 정확히 붙었다. 너무 정확한 따라함은 흉내가 아니라 약속된 겹침이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쪽이 먼저 멈출 테니 움직임으로 그를 피로하게 만들어야 했다. 정원문 앞에 이르자 바람이 뒤집히듯 불었다. 인맥들이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다. 정원은 침입자를 알아보면 가장 먼저 잎의 결을 바꾼다. 잎의 결이 바뀌면 뿌리가 다른 노래를 부른다. 나는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나무는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모르는 척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나도 모르는 척을 했다. 모르는 척하는 두 존재가 마주칠 때 생기는 공기는 늘 단단했다. 단단한 공기에서는 칼소리가 멀리까지 들리지 않는다. 정원의 가장자리 작은 연못에서 물이 시계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물방울은 일정한 간격을 지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오늘은 간격이 미세하게 짧았다. 무엇인가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담갔다. 물은 평소보다 따뜻했다. 따뜻함은 숨은 장치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물속에서 얇은 금속의 혀를 만졌다. 연못 밑에 얇은 장치 하나가 깔려 있었다. 장치는 물의 표면을 통해 도서관의 파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우리의 기억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누구나 읽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들을 누군가 가져가고 있었다. 나는 장치를 당겨 올리려다가 멈췄다. 장치를 잡아당기면 그 끝에서 기다리는 손이 내 손목을 잡게 된다. 손목을 잡히는 싸움은 대부분 지는 싸움이다. 대신 나는 장치의 온도를 조금 더 올렸다. 뜨거워진 장치는 스스로의 연결부를 녹이고
일부가 절단되었다. 절단된 머리는 물 위로 떠올랐고 꼬리는 바다 쪽으로 사라졌다. 머리를 남기는 도둑은 흔적을 남길 만큼 오만하거나 급했다. 오만과 급함은 같이 다닌다. 나는 물 위에 떠오른 금속 머리를 주머니에 넣고 항구로 향했다. 항구의 배 하나가 계획보다 빨리 떠나 있었다. 느림이 보안인데 누군가는 빠름으로 탈출을 택했다. 빠름은 흔적을 쏟는다. 그래서 항구 바닥은 오늘 밤 유난히 빛났다. 나는 난간에 손을 얹고 바닥의 빛을 읽었다. 빛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지만 방향을 알고 있는 손에게는 충분한 지도를 준다. 서쪽 바람이 동쪽으로 밀리듯 되돌아오는 지점에서 흔적이 뚝 끊겼다. 흔적이 끊긴 곳은 길이 아니라 문이다. 문은 닫을 수 있고 열릴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문을 억지로 열면 그 너머의 목소리가 더 빨리 도착한다. 더 빨리 도착한 목소리는 우리 안쪽에서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잡은 목소리는 오래 끈적이게 남는다. 나는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등불 하나가 깜박였다. 그 깜박임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너무 잘 안다. 내부인이 있다는 뜻이다. 내부인은 낯이 익다. 낯이 익으면 의심이 늦어지고 의심이 늦어지면 칼은 이미 제자리를 찾는다. 도서관의 문턱을 넘자 냄새가 바뀌었다. 꿀과 기름 냄새에 타인의 숨이 섞였다. 숨에는 지문이 있다. 숨의 온도와 길이와 방향이 사람을 말한다. 나는 그 숨을 알아봤다. 오래전 스승의 숨이었다. 스승은 몇 계절 전 먼 항성으로 떠났다.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남기지 않는 떠남은 완전한 떠남이다. 그런데 그 숨이 여기에 있었다. 나는 첨탑의 옆면을 더듬어 비밀 계단을 열었다. 계단 아래의 방은 문이 아닌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지만 침묵을 열려면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대답했다. 잊힌 것의 권리. 나는 다시 물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대답했다. 내가 지키는 것과 같은 얼굴을 한 거짓. 나는 그 대답을 품고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스승이 있었다. 스승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스승의 눈은 내 스승이 아니었다. 눈은 오래된 거울처럼 흐릿했고 그 흐릿함 뒤에 낯선 파형이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스승의 형상을 빌린 장치라는 걸 알아차렸다. 장치는 내 목소리의 진동을 분석하며 나에게 친근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친근감은 경계의 첫 번째 균열이다. 나는 말을 아꼈다. 장치는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내가 만든 제도는 아름답다. 내가 지키는 느림은 품위가 있다. 그러나 느림은 오래된 집을 닮았다. 오래된 집에는 뒷문이 많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름답다. 품이 있다. 오래된 집. 이 모든 단어는 칼집이 아니라 포장지다. 포장지는 쉽게 찢어진다. 나는 물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장치는 대답했다. 흐름을 바꿔야 한다. 기억은 소유되어야 한다. 소유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가 책임지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책임을 말하는 입에서는 늘 어떤 종류의 굶주림이 난다. 굶주림은 합리의 가면을 쓴다. 나는 물었다. 누가 너를 보냈니? 장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의 온도가 낮아졌다. 온도가 낮아지면 목소리는 조금 더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포장지를 버리고 칼을 꺼낸다. 장치는 말했다. 이미 절반은 너희 손에서 떠났다. 너는 지금 어디를 지키고 있는가? 바다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고 첨탑의 아래쪽 계측기는 우리 말을 따르고 있다. 너의 발밑에서 너의 발을 빼는 중이다. 나는 발끝으로 바닥을 눌렀다. 바닥은 아직 내 편이었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늘 중요한데 그 안에는 남은 시간과 남은 줄이 동시에 들어있다.
나는 남은 줄을 더듬었다. 줄 끝에는 누구의 손이 있을지 몰랐다. 나는 장치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을 내밀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 상대는 내 손을 잡거나 내 손을 자른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장치는 스승의 온도를 흉내냈다.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흔들림을 느낀 나는 내 손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흔들릴 때는 더 가까이 가야 한다. 멀어지면 흔들림이 오래간다. 가까이 가면 흔들림은 결정을 요구한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원하는 흐름은 단일하고 빠르고 소유 가능해야 한다. 그 흐름은 너희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그 흐름은 파문을 남기지 않는다. 파문이 없는 물은 배운 것을 잃는다. 우리는 파문을 보관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없는 세계는 쉽게 잊고 빠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너희가 책임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통제이고 통제의 다른 이름은 공포다. 장치는 내가 끝까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세한 바늘을 꺼냈다. 바늘은 공기를 가르지 않았다. 공기가 먼저 물러났다. 좋은 바늘이다. 바늘은 손목을 노리지 않았다. 혀 밑을 노렸다. 혀 밑은 언어의 그림자가 쉬는 자리다. 그림자를 뽑아내면 언어는 길을 분실한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바늘을 피했다. 바늘은 내 혀끝을 스쳤고 혀끝은 잠시 얼었다. 얼어붙은 혀로 나는 천천히 소리를 뽑아냈다. 소리가 느릴수록 진실은 무겁다. 무거운 진실은 바늘보다 깊다. 나는 장치의 귀에 대고 말했다. 너희는 이미 절반을 가져갔지만 절반은 여기에 남아있다. 절반이 남아있을 때는 모두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은 싸움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보다 강하다. 강한 것은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은 언젠가 방향을 바꾼다. 너희가 모르는 느림의 복수다. 장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방의 조도를 낮췄다. 어둠이 내려오면 우리는 귀를 쓰게 된다. 귀는 눈보다 기억을 잘 보관한다. 장치는 어둠 속에서 말했다. 내가 믿는 느림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느림은 차갑고 차가움은 너를 고립시킨다. 고립은 방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두는 장치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너 자신에게 가두고 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장치의 말이 절반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느림은 때로 고립을 만든다. 고립은 귀를 지나치게 날카롭게 만든다. 날카로운 귀는 상처를 잘 기억한다. 상처를 잘 기억하면 용서가 늦어진다. 늦어진 용서는 늦게 도착한 칼과 같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천천히, 그러나 고립되지 말자. 천천히, 그러나 닫지 말자. 나는 손을 풀고 장치의 뒤를 돌았다. 장치의 등에는 아주 작은 창이 있었다. 창은 작아서 실수처럼 보였지만 작은 창은 늘 가장 큰 문이었다. 나는 창을 열었다. 창 너머에는 도서관의 심장부가 있었다. 심장부에는 도시 전체의 파형이 모여들어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축소하고 서로를 살려준다. 오늘 심장부의 음은 낮고 불규칙했다. 그 불규칙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도둑이 바라는 것은 우리 기록이 아니라 내 목소리였다. 내 목소리는 이 도시에서 느림의 표준을 정하고 느림의 표준은 모든 장치의 속도를 조절한다. 내 목소리를 가져가면 너희는 도시의 모든 멈춤을 재설정할 수 있다. 나는 왜 오늘 내 그림자가 나와 완전히 겹쳤는지 이해했다. 누군가는 내 걸음을 베끼고 내 호흡을 빌려가 자신이 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나를 통과해 도시에 들어오려 했다. 나는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파형들이 내 발목을 스쳤다. 파형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대신 낯익었다. 익숙함은 방심을 낳지만 때로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나는 파형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가장 낮게 울리는 지점을 찾았다. 거기 작은 문이 있었다.
문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문을 열려면 안쪽에서 열어주어야 한다. 안쪽에 있는 존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열리지 않는다. 나는 문 앞에서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이름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름이 먼저 왔다. 스승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는 일은 막는 일이 아니다. 내가 아닌 이름이 내 입을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고통이 필요했고, 고통은 혀끝에서 시작되었다. 바늘이 스쳤던 자리에서 늦은 통증이 올라왔다. 통증은 문장을 더듬게 만들고, 더듬는 문장은 종종 본심을 드러낸다. 나는 본심을 드러내기로 했다. 나는 이 도시를 지키겠다. 그러나 그 방식은 너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잠시 여기 두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흔적만 남기고 가져가게 두겠다. 흔적은 너희에게 독이 된다. 나는 문에 입을 대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내 이름의 가장 오래된 발음으로 그 소리를 했다. 오래된 발음은 해변의 돌처럼 거칠고 동시에 둥글었다. 문이 열렸다.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목소리의 가장 밑부분을 떼어 심장부에 남겼다. 남긴다는 행위는 잃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다. 나누어진 목소리는 두 방향으로 흔들린다. 하나는 도시로 향해 느림을 지키고 다른 하나는 침입자의 손을 따라 흐른다. 침입자는 그것을 훔쳤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훔친 것은 껍질이고 속은 여기에 남는다. 껍질은 멀리 가지 못한다. 멀리 가는 것은 속뿐이다. 나는 심장부에서 나왔다. 장치는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너는 이제 약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약해졌다. 약해진 자리는 빈자리이고 빈자리는 함정이 아니다. 달이다. 나는 빈자리 위에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항구 쪽에서 큰 파동이 일었다. 도시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치가 고개를 돌렸다. 너의 속임수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내 목소리의 껍질을 따라 바다로 향하는 파형을 좇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은 여기에 남아 도시는 여전히 내 호흡에 맞추어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느림은 이제 너희에게 독이 된다. 느림은 너희 바늘의 독을 희석시키고 너희의 빠름을 지치게 한다. 빠름이 지치면 통제는 거칠어진다. 거칠어진 통제는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나는 장치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장치는 나를 막지 않았다. 막지 못했다. 스승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일그러짐 속에서 낯선 파형이 불안하게 떨렸다. 떨림은 퇴로를 찾는 자의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떠나는 자와 쫓는 자의 역할이 바뀐다. 나는 떠나야 했다.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으로. 지상으로 올라오자 바람의 결이 바뀌어 있었다. 바람은 도시의 긴장 상태를 제일 먼저 고백한다. 고백은 낮았고 단단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자신의 등불을 챙기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은 무기가 된다. 공포가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 공포가 늦게 오면 그것은 이미 세밀하게 나뉘어진 다음이다. 나뉘어진 공포는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잦아든다. 나는 광장을 지나 항구의 끝으로 걸었다. 바다는 손쉽게 진실을 감춘다. 그러나 오늘 바다는 오히려 진실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멀리서 빠르게 달아나는 배의 꼬리에서 야른 빛이 한 줄 나왔다. 그 빛은 내 목소리의 껍질이 흘리고 있는 흔적이었다. 흔적은 그들의 발목을 조용히 묶을 것이다. 나는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섰다. 어둠은 내 편이었다. 내 호흡이 다시 길어졌다. 길어진 호흡은 칼을 무디게 한다. 무디어진 칼은 상처를 크게 내지 못한다. 상처가 작아지면 피는 빨리 멎는다.
피가 빨리 멎으면 다음 선택이 가능해진다. 나는 다음 선택을 준비했다. 그때 정원 쪽에서 신호가 왔다. 나무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잎을 모았다. 잎들이 가리키는 곳은 도서관의 지하 아닌 상부였다. 상부는 늘 안전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가장 경계가 느슨했다. 느슨함은 침입자가 사랑하는 틈이다. 나는 탑으로 뛰었다. 탑의 안쪽 계단은 길고 좁았지만 내 발은 미끄러지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는 발은 결정을 이미 끝낸 사람의 발이다.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작고 검은 장치를 보았다. 그 장치는 첨탑의 호흡을 흉내내고 있었다. 탑의 호흡이 흔들리는 동안 도시의 모든 문장은 반 박자씩 뒤틀린다. 뒤틀린 문장은 기록될 수는 있어도 기억될 수는 없다. 기록은 증거가 되지만 기억은 방향이 된다. 그들은 증거를 쌓고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된다. 나는 장치를 집어들고 창밖으로 던졌다. 장치는 바람 속에서 한 번 반짝이고 곧 사라졌다. 대신 같은 모양의 장치가 3개 더 나타났다. 장치는 늘 군집을 이룬다. 하나를 없애면 나머지가 더 깊이 숨는다. 나는 3번째 장치를 손에 쥐고 입에 물었다. 혀끝에 남아있던 통증이 다시 올라왔다. 통증은 이번엔 도움이 되었다. 입에 문 장치는 내 체온과 진동수를 따라 잠깐 방심했다. 그 순간 나는 이를 3개 물어 장치의 허리를 잘랐다. 잘린 허리에서 매캐한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방 안의 공기를 잠깐 어지럽혔다. 어지러워진 공기가 내 편으로 기울 때 나는 남은 2개를 동시에 잡아 벽에 박았다. 벽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아래에서 환한 함성이 올라왔다. 함성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버팀목이 생겼다는 안도의 신호였다. 나는 그 함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었다. 심장부였다. 내 목소리의 속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도시가 아직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탑에서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짧게 적었다. 오늘 우리가 지킨 것은 느림의 품위가 아니라 느림의 날카로움이다. 느림은 둔하지 않다. 느림은 갈라진 틈을 오래 응시해 가장 얇은 칼날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낸다. 나는 그 칼날이 내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 안의 복수심이 느림의 옷을 입고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항구로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다. 멀리서 배의 꼬리가 꺾였다. 그 순간 파문이 크게 일었고 하늘의 등불 몇 개가 동시에 꺼졌다. 꺼진 등불은 곧 다시 켜졌다. 켜지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되찾은 시간의 길이었다. 아주 짧았고 그러나 충분했다. 충분하다는 단어는 언제나 나를 울린다. 충분하다는 건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목소리의 껍질은 멀리 갔다. 거기서 그들은 나를 손에 넣었다고 믿을 것이다. 믿음은 그들 편으로 기울고 시간은 우리 편으로 남는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 나는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지키기 위해 잃었다. 잃기 위해 남겼다. 남겨서 지켰다. 이 도시가 다시 잠들 때까지 나는 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다. 내 숨이 흔들리면 탑이 흔들리고 탑이 흔들리면 바다가 흔들린다. 바다가 흔들리면 우리의 말이 부서지고 말이 부서지면 길이 부서진다. 길이 부서지면 우리는 서로를 잃는다. 나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잃기로 했다. 잃는 연습은 슬프지 않았다. 슬프지 않게 잃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니까. 새벽이 오기 직전 첨탑이 미세한 온도로 나에게 답했다. 온도는 언어보다 늦고 더 깊다. 나는 그 온도를 받아들였다. 먼 곳에서 낮은 파동이 한 번 더 일었다. 파동은 바다 너머에서 왔다. 아마도 내 목소리의 껍질을 쫓던 자들이 보낸 마지막 신호일 것이다. 우리는 그 신호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지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쉬고 싶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느림은 바로 그 생각을 불러온다. 느림은 쉬자고 속삭인다. 쉬자는 속삭임 앞에서 칼은 둔해지고 금고의 문은 너무 무겁다. 나는 오늘 그 느림을 다시 도시의 심장에 묶었다. 묶는 매듭은 보이지 않게 깊이 숨겼다. 숨긴 매듭은 손으로 만져야만 알 수 있다. 손으로 만져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은 흔히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들만이 내일의 기록이 된다. 나는 내일의 기록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람이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내가 바람을 불렀다. 오늘 밤은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바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도시는 아직 지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조용하게, 더 단단하게.